제가 9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어요.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, 책 선생님이 와서 나래 이후 오늘 학교 수업 끝나고 탁구실에 한번 오라고.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나 탁구 선수 시키려는다 하고 그리고 갔죠. 근데 저보다 언니들, 6학년 언니들이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구경하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. 다 내가 이렇게 몸도 날렵하고 그래서 탁구 잘 칠 것 같아서 그래서 탁구 선수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어떤지 그러더라고요. 좀 좋더라고요 그게. 그래서 난 하겠다고 단톡 앞에서 그랬죠. 그래서 그날부터 그래서 탁구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 열쇠는 제가 항상 치고 다녔어요. 하여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열쇠를 먼저 열어놓고 그 언니들이 올 때까지 벽에다 치고 뭐 그러다가 언니들이 오면 또 같이 치고 해서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이렇게 몇 년씩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늘었겠죠 탁구가. 근데 뭐 이렇게 기술적인 뭐 계속 탁구는 뭐 치면 느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무슨 기술적으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쳐넣기를 이렇게 해라 뭐 걸어치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치다 보면 자연히 그게가 그렇게 이렇게 커트가 올 때는 뭐 걸어치기가 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쳤으면 제가 그 언니들 제가 다 이기고 그런 정도 됐는데 시간에도 그 탁구 회전에 대한 거 계속 생각하고 시간 끝나고 이게 45분 수업 끝나고는 한 15분씩 쉬거든요. 그러면 그때 학교 그 친구를 데리다가 한번 그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사 수업 시간에 생각했던 그 쳐넣기를 여기서는 뭐 서비스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쳐넣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그러면 걔가 받을 뭐 그게 없지요.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? 그거 제가 회전을 이어서 쳐넣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탁구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군에서 경기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 학교에서도 뭐 5명, 6명씩 이렇게 경기 가거든요. 근데 어쨌든 큰 학교, 시내 학교에는 항상 지고 그러니까 이게 1등은 항상 그 시내 학교가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내 학교가 1등 했는데 저는 그냥 스카웃돼서 그 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시경기나 도경기에 가는 정도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한 4번인가 갔습니다. 이게 시경기, 도경기를. 그래서 가서는 뭐 항상 어떻게 딱 1등 할 것 같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5학년 때 제가 중학교 5학년 때 가서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. 그 시경기 가서. 그래서 거기서 1등 하게 되면 이제 평양 간다 하고 그랬는데 1등 했어요 그때. 근데 그러면 거기 그 선생이 그 1등한 학교 그 선생 체육 선생이 그러면 가서 이제 학교에다 다 이야기해 놓겠으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탁구를 치라고 부를 때까지.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 때문에 제 6학년 언니를 하나 붙여서 그 탁구를 치게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부르겠지 하고 계속 탁구만 치는 겁니다. 한 달 정도 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우리 단체 1등인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뭐 그냥 이렇게 뭐 스카우트에 가는 거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. 학교에서는. 그래서 제가 안달이 나서 저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한 달이 다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 소식도 없이 이럴 수 있냐고. 그래서 선생님이 또 거기 뭐 전화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군에까지 또 나가 보셨나 봐요. 벌써 갔답니다. 중앙경기를.
그러니까 중앙경기 가도 뭐 1등 할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그냥 자기 후보들을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중앙경기란 거 못 참가하고 그냥 그게 끝이 난 거죠. 제가 그때 한 경기 가기 전 얼마 전에 그게 이렇게 그 절반이 이렇게 끊어졌는데, 그러니까 앞뒤가 이 탁구채 고무가 앞뒤 붙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앞뒤 붙어 있는 그 힘 때문에 지금 이게 그냥 그 붙어 있는 거지, 탁구채가 지금 절반이 갈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고무 때문에 지금 붙어 있는데, 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뭐 공격하거나 할 때는 그게 막 오그라들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가 탁구채 그 기워 주셨어요, 그걸. 그러니까 탁구채 탁구 이게 고무가 붙어 있는 데는 어쩌지 못하고 뗄 수도 없고, 거기는 고무가 붙어 있지 않는 어차피 한 5, 6cm 그 자리만, 거기만 그냥 그 양쪽으로 이렇게 뭐 뜨거운 쇠 같은 걸로 그 구멍 내 가지고 거기다 뭐 아주 질린 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곱하기 식으로 기워서 그렇게 기워가지고 시경기를 갔는데 1등 했거든요. 근데 1등 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 학교 이름으로 간 것도 아니고 뭐 스카우트에 가서 가다 보니까 그냥 뭐 중앙경기도 못하고 못 참가하고 그냥 그리고 말았죠. 탁구는 학교 전년 기간 탁구 치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경기 갔을 때 거기 그 애들이 뭐 나한테 누구는 뭐 공부 잘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어떤 애들은 그 단체에 속했지만 이렇게 가서 경기에 참가 못한 애들 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는 시내 학교고 저는 초등학교 다녔고 하니까 이 초등학교에는 이게 무슨 뭐 학교 추천이 뭐 김일성종합대학 뭐 김책공대 이런 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이게 거기에 맞게 뭐 누구는 어디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. 이게 아주 그 저기 학업 그 학교들만 전문학교 뭐 기껏 내려와요. 그때 뭐 사범대학 둘이 내려오고 뭐 교대 하나 뭐 무슨 전문학교 농업 전문학교 무슨 전문학교 다 이런 것들이지. 근데 시내 학교는 뭐 체육대학 뭐 김제공대 뭐 그냥 다 갑니다. 그런데 큰 학교는 김일성중앙대학 김제공대 뭐 체육대학. 근데 그때 뭐 경기도 참가하지 못한 애가 체육대학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그러면 난 시집가도 내가 그때 생각이 시집가도 나는 이제는 이 촌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. 그때 그렇게 결심했거든요. 야,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군인한테 가다 보니까 또 그냥 촌학교로 간 거지. 그때 생각을 이렇게 뭐 시집갈 때까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학교 때 저기 대학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그냥 촌에서는 살지 않겠다, 시내에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가 어릴 때 생각이고 결국은 시집갈 때는 또 뭐 그런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죠. 그냥 촌에서 살았죠. 아주 촌이라도 그런 촌이 없습니다. 아주 분지 같은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히 산속 그냥 이렇게 포근히 감싸졌어요. 그 마을이 그리고 부대가 그래요. 북한 쪽은 거의 그렇게 뭐 지부 같은 데는 그냥 뭐 시내에 있고 뭐 무슨 포부대 무슨 뭐 군의소 뭐 이런 건 다 뭐 그런 촌에 있죠. 산속에. 근데 뭐 도로에서도 차 다니는 도로에서도 보이지도 않고
만약 도로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있잖아요. 그런 데를 이렇게 쭉 산속으로 들어가 한 2시간씩 그렇게 걸어 들어가야만 이게 부대가 있거든요. 그 길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. 일반 부대들은. 근데 지부 같은 건 뭐 시내에 있죠.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이게 중국에 올 때도 제가 이제 중국에 가게 되니까 이게 갈 때 그 준비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아버지 사진, 엄마 사진 뭐 가져갈 다 준비하고 탁구채까지 제가 그 탁구채까지 제가 다 그 탁구채 케이스까지 아버지가 이게 만들어줬거든요. 그걸 이게 손으로 아버지가 이게 참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방석 같은 것도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천을 딸락딸락한 거 어디서 그렇게 얻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런 걸 그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방석도 이렇게 딸락딸락 여기다 요딴 색깔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바느질을 잘 하셨는데 그 다크체 케이스까지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. 손으로 그것까지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. 준비했거든요. 제가 북한에서는 꼭 가져갈 거라고 그냥 딱 배낭이 한 배낭이 한 절반 정도 차겠고 다 준비하니까 정말로 귀중한 것만 내 가져간다 하고 배낭이 담고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사진 같은 거는 뭐 물론 다였지만 진짜 기성품은 그렇게였는데 어떻게 그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야 이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잡히면 무슨 뭐 그냥 그걸 준비품이 없이 제가 뭐 도성에 죽거나 이러면 뭐 그냥 뭐 모를 거 아닙니까? 근데 사진을 뭐 오빠 사진이고 뭐 집시부 사진, 부모 사진 다 들고 이렇게 있으면 죽어도 이거는 어느 집 딸이구나 이러고는 찾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야, 가져가는 거 아니다. 몽땅 그대로 두고 왔어요. 그대로 두고 떠났거든요. 아무 소지품 없이. 지금 거기가 좀 후회되고 그리고 애도 어릴 때니까 아버지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엄마 그 아버지 사진이라도 좀 가지고 오지. 어떤 때 이렇게 한 맨날 그 계속 얘기는 안 해도 어쩌다가다 그 얘기는 하면 아버지 사진 좀 가지고 오지. 얼굴도 못 보고 그랬다.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조금 좀 짠하기도 하죠. 그냥. 근데 그렇게 탁구채를 키워가지고 그래 가서 시경이 가서 1등하고 지금에 생각해보면 야, 어떻게 그렇게 탁구채를 키워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다른 거 그때 뭐 다른 탁구채를 얻어서 쓰면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가 이 탁구채 한번 손에 익으면 다른 걸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바꾸지 못한 것 같고 나중에 학교 가보니까 탁구채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. 어떻게 이게 몇 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때는 진짜 상점에서 파는 그런 형이 탁구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탁구채를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 생각도 나고 아버지가 바느질을 그렇게 또박또박 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그거 가져왔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잡히지 않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고 나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겠죠. 뭐 잡히고 어찌고 나면 뭐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 그냥
그냥 만족합니다. 아쉬워해야 뭐 할 겁니까? 그래서 그냥 북한에 대한 그런 추억은 진짜 제가 약초 캐러 다니면서도 진짜로 약초 캐면서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진짜로 살이 다 빠졌어요. 그 산을 그렇게 다니니까 아마 그게 근데 무슨 뭐 전혀 먹지 못하고 이게 아니고 먹는 데 비해서 산에 2시간 반씩 갔다가 뭐 약초 메고 나무 한 짐 또 그 약초 배낭 위에다가 또 한 짐 해서 메고 또 2시간 반 걸어 내려와야 되고 뭐 올 때는 2시간 반 더 넘겠죠. 집에 가면 항상 9시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산에서는 그냥 뭐 어둑어둑할 때는 제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내려오거든요. 막 뭐 나무고 뭐 나무는 많으니까 산에 그러니까 마른 나무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말랐으니까 가볍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게가 먹는 데에 비해서 너무 뭐 운동을 많이 한 거죠. 운동을 너무 많이 걸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 집에서 弁当 사가지고 가는데 12시 되기 전에 배고프니까 그걸 먹고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먹기 싶었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.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뭐 새벽에 또 물까지 뭐 한 200m 거리를 왔다 갔다 400m입니다. 그걸 뭐 그 거리를 그냥 뭐 바게트 2개 들고 4번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독이물을 채울 수 있으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일하고 또 밥 먹고 또 뭐 2시간 걷고 2시간 반 걷고 이러다 보니까 산에 당도하기 전에 산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딱 배고파가지고 밥 먹는 거죠. 그리고는 먹을 거 없지 않아요.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니까 뭐 생각도 안 하죠. 이제 저녁에 가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뭐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고. 근데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중에 제가 저기 엉덩이 쪽에 이렇게 손녀 보니까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평짱이다. 엉덩이가 보니까 이게 손녀 보니까 그렇더라고. 원래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평짜더라고요. 저기 엉덩이가.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때는 또 삽주가 또 거의 다 저기 시내에서 뭐 집 앞에까지 가서 300원씩 키로당 마른 삽주 장출이죠. 아니 백출 마른 거 키로당 뭐 300원씩 준다고 한 해에 뭐 그랬어요.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길래 시장 가보니까 벌써 한 뭐 50원 뭐 키로당.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그냥 산에 붙어서 그 삽주를 캐다 보니까 없습니다. 산을 그냥 다 뒤져가지고 삽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제 몸도 또 너무 살도 빠졌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도 또 삽주를 맨날 제가 캐온 것도 그 껍질 박아야 되니까 껍질 밝아서 새타얀 것도 이렇게 말리면 그냥 그러니까 그 힘들죠. 껍질 밟는 게.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냥 엄마 이제는 엄마도 힘들지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. 그래서 그래 엄마도 그러더라고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하고 또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냥 그 끝맺었고 그리고 또 고사리철엔 또 고사리 또 그것도 불도 다 일어서 데쳐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말려서 다 그리고 근데 고사리는 그냥 아마 말린 게 한 10kg 될까. 그 정도 다 말리는 거. 아마 아버지 엄마는 뭐
북한 사람들은 고사리랑 그렇게 있어도 이제 보통 날에는 안 먹습니다. 다 그 명절에만 명절 음식으로 그냥 그걸 먹거든요. 그러니까 뭐 설날 무슨 뭐 김일성 생일 뭐 김정일 생일 뭐 이런 때나 조금씩 불궈가지고 그래서 반찬을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고사리 드실 때마다 아버지 엄마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. 이렇게 그냥 뭐 어쨌든 뭐 애 아빠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정의 집에 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냥 부모님도 자꾸 걱정하고 혼자인 걸 걱정하고 큰오빠도 자꾸 이렇게 배에도 남자들이 있다 그래서 소개해줄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 이것저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빠한테서 계속 오빠는 뭐 한번 배에 와보라 그러면 자기가 뭐 고기를 준다 그러면서 근데 형님도 있고 우리 형 오빠네도 뭐 근데 북한에서 배 타는 사람들은 뭐 형제들 좀 다 살린다 매일 살린다 뭐 그 정도로 돈은 좀 많지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내 남편도 그때 생각은 내 남편도 없이 어떻게 오빠한테 붙어서 내가 산다 이게가 제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. 그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괜찮은데 오빠한테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그냥 오빠는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너 그냥 뭐 이거를 어떻게 쓰든 뭐 살든 어떻게 해라 그러고 공짜로 주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공짜를 받아가지고 뭐 그 미천을 만들어서 고기 장사라도 하면 괜찮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는 거기서는 남편이 없는 애 아빠가 없는 그걸로 해서 제가 조금 좀 주눅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오빠가 고기를 준다고 뭐 가져가라 그러는데도 제가 좀 그게 좀 그렇게 좋게 생각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. 지금의 생각해보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오빠한테서 공짜로 받아가지고 미천을 만들어서 고기 장사 쪽으로 가면 괜찮았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. 부모님한테도 엄마가 자꾸 걱정하고 혼자 돼서 그리고 오빠들도 그냥 딸이 혼자인데 또 남편도 없이 저렇게 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저 때문에 걱정하는 이게가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걸 하나 나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빠한테 붙어서 그렇게 하는 그것도 또 그땐 싫었고 지금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땐 그랬더라고요. 그냥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. 사람 생각이 어쩌면 그냥 어쩐대요. 운이라는 것도 다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냥 제가 만든 거죠. 뭐 다 여기까지 오는 건 내가 다 뭐 내 운에 그냥 그렇게 된 거죠. 어쨌든 대한민국에까지 온 걸 정말 진짜로 감사하고 또 올 때도 중국에 뭐 북한에서 중국에 올 때는 북한에서 중국에 올 때도 뭐 그리 뭐 힘들게 온 거 없습니다. 저는 그냥 올 때 돈 주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돈 받고 군인이 여기로 가라 해서 거기로
두만강 건너고 뭐 두만강도 뭐 그때 뭐 1월이었으니까 얼음이 다 지고 그래서 뭐 강이 얕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. 그러니까 뭐 노비도 강 노비도 아주 넓지가 않고 물이 뭐 그렇게 깊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. 물이 얕았는데 거기에 그냥 얼음이 졌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얼음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쉽게 왔어요 제가. 그래서 이게 이만갑이랑 보면서 뭐 서너 번씩 뭐 다시 잡혀가고 또 오고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. 저는 제가 그렇게 왔다고 나 나중에 이제 책이라도 한번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는 그런 고생은 아니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올 때도 또 중국에서 대사관 통해서 오다 보니까 뭐 어디 무슨 베트남이 이쪽 간 것도 아니고 대사관 통해서 좀 심양에 있다가 그 북경 대사관으로 왔으니까 그 대사관에 한 또 10개월 그 정도로 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저기 필리핀 통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운은 아주 좋았던 거지. 그 과정은 조금 좀 중국에서 살았던 그런 얘기들 그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.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도 사는 게 다 쉽지 않잖아요. 어디 가나 이렇게 올 때는 쉽게 왔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사는 과정은 참 겪을 것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나중에 또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막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근데 책에다 써놓고 오늘 또 이런 내용 이야기 해야지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뭘 써놓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. 이렇게 써놓은 거기에 집중되면서 그래서 쓰지 않고 그냥 뭐 어벅어벅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나가는 말 그대로 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. 좀 말은 느리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많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